장마담 만나러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지 않았지만 발끝은 떨고 있었어요. 애가 여기 왜 와? 할 말이 있어서요. 담배 냄새 진동하는 어두운 방 안, 차가운 눈의 여자가 아이를 봤습니다. 박양자 딸이네. 네, 할 말이 있겠지. 엄마 빚은 이래서 제가 갚겠습니다. 대신 동생들 밥은 주세요. 밥값은 제가 할게요. 장마담이 천천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대담하게 혼자 이 문을 두드리고 조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몇 살이야? 18살입니다. 겁도 없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밤은 낮보다 더 밝았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하늘을 물들이고 수천 명의 함성이 한 건물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긴 테이블, 초록빛 펠트, 천 위에 카드가 한 장씩 펼쳐지는 그 자리에 20살 전미소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 하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상대의 눈을 읽고 손끝을 읽고 숨소리를 읽었습니다. 미소의 눈은 카드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관중이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미소는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 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미소가 아버지를 잃은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전재호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어깨가 넓고 손이 거칠고 퇴근하면 늘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가을 오후 공사장 비계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사흘을 버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소는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미라와 영준이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소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가 어른 흉내를 내던 날이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5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박양자 씨 이름 앞으로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회사 측과 오랜 싸움 끝에 받아낸 돈이라 그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이건 아이들 몫이에요. 절대 손 안 댑니다. 어머니는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8년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는 밥을 했고 아이들 학교를 챙겼고 명절엔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늘 허공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집에 왔습니다. 소소하게 화투나 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머뭇거리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소는 그날 부엌 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잦아졌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가는 날이 늘었습니다.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들어올 때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소는 어머니가 벗어놓은 외투를 걸어주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둥근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숫자가 새겨진 카지노 칩이었습니다. 미소는 그걸 손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 관 위에 손을 얹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쁜 일이 시작될 때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소는 동생들을 재우는 일이 자기 몫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밤이 늘었습니다. 미라는 엄마 어딨어? 를 반복했고 영주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미소는 곧 와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미소가 밥을 했습니다. 계란이라도 볶고 국이 없으면 간장에 밥을 비볐습니다. 18살짜리 아이가 살림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미소는 자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현관 소리가 나면 그제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소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대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이틀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소는 동생들을 재워놓고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드나드는 곳이 어딘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 간판도 없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소는 소리 없이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카드패가 오갔습니다. 돈다발이 아무렇지도 않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요. 한 번만 더요. 갚을게요. 반드시 갚을게요. 그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나왔습니다. 미소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미소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골목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미소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미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가고 밥을 먹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고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 있었고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소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살기가 힘들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내려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미소는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가서 아직 자고 있는 동생들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미라의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영준의 이불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미소는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올리고 밥을 안 쳤어요. 어머니가 사라진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미소는 18이었어요. 편지는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미소는 가끔 그 서랍을 10분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접힌 종이가 거기 있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닫았습니다. 뭔가를 버리지도 간직하지도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살기가 힘들다. 그 한 줄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있었지만 미안하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살기 힘들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래서 어쩌라는 말은 없었죠. 그냥 혼자 내려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자식 셋을 두고서요. 미소는 그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 있는지 걱정됐어요. 그 두 가지가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18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고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어요. 미라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언니, 엄마 아직도 여행 중이야? 미소는 달걀을 깨다 말고 잠깐 멈췄습니다. 응, 곧 올 거야. 미라는 지갑을 열더니 툭 내밀었습니다. 내일 미술 시간인데 준비물 사야 해.
엄마한테 받으려 했는데 미소는 그 지갑을 받아들고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소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남아 있었어요.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 거스름 돈 가져와. 미라는 돈을 받아 쥐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미소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걀 2개, 반찬통 하나, 고추장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살림 미천이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기 전에도 냉장고가 넉넉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미소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학교 급식비, 미라 학원비. 머릿속으로 하나씩 짚어보니 2달도 버티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보상금 5억은 없어진 지 오래였죠. 그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미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카드페 사이로 녹아버린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일한 세월의 값이 그렇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미소는 통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었죠. 오후가 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소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딱 봐도 평범한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팔짱을 끼고 한 명은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박양자 씨 집 맞죠?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조금 더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빌려간 돈이 있어서요. 이자가 더 붙기 전에 정리하셔야죠.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미소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미소 뒤에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무서운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 계십니다.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언제 들어오세요? 모릅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문틈 사이로 명함 한 장을 밀어 넣었어요. 들어오시면 꼭 연락하라고 하세요. 오래 끌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소는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구겨서 주머니에 넣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서자 미라가 거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져서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그날 저녁 미소는 혼자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간판도 없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죠. 그래도 발을 떼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미소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야, 애가 왜 여기 와? 장마담 만나러 왔습니다. 남자의 안내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담배 냄새가 자욱하게 배어 있었고 조명은 어두컴컴했습니다. 테이블 너머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죠. 5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인상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었어요. 박양자 딸이네. 미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왔으면 할 말이 있겠지. 미소는 잠깐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밤새 생각하고 다듬은 말이었어요. 여기서 일 시켜주시면 일하면서 엄마 빚 갚을게요. 대신 동생들 밥은 주세요. 밥값은 제가 합니다. 장마담이 천천히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담배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몇 살이야? 18입니다.
겁도 없네. 장마담이 낮게 말했습니다. 비웃는 것도 아니었고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는 말이었죠.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겁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겁이 나도 여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장마담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부터 나와.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소가 계단을 내려오자 골목 바닥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어요. 미소는 외투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무섭냐고 물으면 무섭다고 했을 것입니다. 잘한 일이냐고 물으면 모르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물어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소는 그냥 걸었습니다. 동생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우스 일은 새벽에 끝났습니다. 매일 설거지를 하고 재떨이를 비우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 위 칩을 정리했어요. 손이 트고 등이 뻐근했습니다. 미소는 군말이 없었어요. 시키는 일이 있으면 했고 없으면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카드는 쳐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를 무릎 꿇게 만든 게 저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보상금을 녹인 게 저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을 굶길 뻔한 것 또한 저것이었습니다. 얇고 반들반들한 종이 쪼가리가 사람 목숨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소는 그 카드가 싫었어요. 손에 닿는 것조차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눈을 피하려 해도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패가 오가는 속도, 사람들의 손짓, 배팅이 올라갈 때 달라지는 숨소리. 미소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을 보고 있었죠. 증오하면서도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미소가 테이블 옆을 지나다 걸레를 잘못 짚는 바람에 패 더미를 건드렸습니다. 카드 절반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판이 한창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뭐야? 장난해? 미소는 바로 무릎을 꿇고 카드를 주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손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줍다가 무심코 숫자들을 읽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킹, 클로버 에이스, 하트 세븐, 스페이드 잭.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패면 이길 수 있는데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생각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읽혔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소는 카드를 다 주워 올리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툴툴거렸죠. 미소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읽은 패 배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작은 공책과 볼펜 하나를 샀습니다. 동생들 간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었지만 그냥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공책을 펼치고 그냥 손 가는 대로 오늘 본 패 배열을 적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적었죠. 이길 확률, 질 확률. 숫자로 쓰다 보니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어요. 미소는 공책을 덮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좋은 건지 무서운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우스에 단골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어요. 매일 오는 사람, 이틀에 한 번 오는 사람, 잃으면 더 올리는 사람, 이기면 멈추는 사람. 유형이 달랐습니다. 행동이 달랐어요. 미소는 그걸 관찰하면서 공책에 적었습니다. 패턴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살집이 좋은 중년 남자가 미소에게 슬쩍 다가왔어요. 자주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이름은 몰랐지만 유달리 배팅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눈치 빠르지? 들러 옆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 있잖아. 귀띔 하나만 해줘. 사례는 두둑하게 해줄게. 미소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안 됩니다. 짧고 깔끔했습니다. 남자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 어린 게 어디서 버릇없이. 안 된다고? 미소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그 남자가 장마담에게 뭔가를 이르는 눈치였습니다. 미소는 모른 척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장마담이 한마디 했다는 걸 나중에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나간 것이었습니다. 미소는 그날 처음으로 장마담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달리 보게 됐습니다. 그 무렵 동생 영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누나, 오늘 선생님이 집에 연락하셨대. 근데 전화 연결이 안 된다고. 부모님 안 계시냐고. 미소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 했어? 엄마가 편찮으셔서 입원 중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병문안 오시겠다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미소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들통날 게 뻔했습니다. 아이들만 있는 게, 어른이 없다는 게, 이 집 사정이 어떨지가 다 들통날 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미라한테 전화했습니다. 너가 영준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병문안 안 오셔도 된다고 해. 어머니 곧 퇴원하신다고. 그리고 지방으로 일하러 가셔서 집에 당분간 없다고도 얘기해. 언니, 거짓말이잖아.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언니. 그게 끝이었습니다. 14살짜리가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미소는 늦게까지 공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을 쓰고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확률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경우를 다 따져서 가장 나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운이 아니라 계산으로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자기 인생도 그런 것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나쁜 패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버티느냐. 다음 날 하우스에 출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그러다 잠깐 쉬는 시간에 구석에 앉았습니다. 장마담이 지나가다 말없이 밥 한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김치찌개의 밥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놓고 갔어요. 미소는 그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 어딘가에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올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 온기가 낯설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하우스에 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책 맨 위에 미소는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온기를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장마담이 미소를 불렀습니다. 짧게 말했죠. 오늘부터 딜러 옆에서 집 정리하고 폐 집어주는 거 도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딜러 보조는 자빌과 달랐습니다. 테이블 바로 옆이었고 폐가 돌아가는 걸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미소는 그 자리에 서서 표정을 관리했어요. 아무것도 못 본 척, 아무것도 모른 척. 그게 이 자리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폐가 돌아가는 순서, 버려지는 카드, 배팅이 올라갈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사람. 다 보였어요. 전에는 멀리서 보았다면 이제는 코앞에서 보는 것이었어요. 공책에 적어두었던 것들이 하나씩 실제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사흘째 되던 날 생겼습니다. 그 남자였죠. 몸집이 크고 목소리가 걸걸한 거의 매일 나타나는 단골이었습니다. 미소는 그를 속으로 뚱뚱이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잃는 날이면 특히 더 거칠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그 남자가 미소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낮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너 거기 서 있으면 다 보이잖아. 오늘 판에서 상대패 어떤지 좀 귀띔해줘. 크게 먹으면 너도 챙겨줄게. 미소는 그 남자 눈을 봤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못합니다. 왜? 돈이 싫어? 얼마면 돼?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디서 굴러온 애가 싹수가 없네.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나 여기 오래된 사람이야. 장마담이랑도 구면이고 네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는지도 다 알아. 그러니까 조심해. 협박이었습니다. 미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할 말 다 하셨으면 비켜주세요.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 남자가 장마담 앞에서 뭔가를 말하는 게 보였어요. 미소는 테이블 닦는 척하면서 곁눈질로 봤습니다. 장마담은 그 남자의 말을 듣다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그 남자는 일찍 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미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장마담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사건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미소는 장마담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르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담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말을 저 타이밍에 했을까? 왜 저렇게 짧게 끊었을까? 사람을 읽는 게 카드패 읽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우스 일이 끝나면 새벽 2, 3시였어요. 미소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방 안쪽에 교재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정고시 수학이었습니다. 낮에는 볼 시간이 없었고 하우스에서는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이 시간이 유일한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두꺼운 교재를 폈습니다. 미소가 원래 수학을 못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녔다면 괜찮은 성적이었을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하우스에서 계산하던 확률 감각이 고스란히 연결됐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게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연필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동생들이 깨기 전에 교재를 집어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2, 3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피곤하냐고 물으면 피곤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간이 싫지 않았어요. 공책과 교재 사이에서 혼자 버티는 이 새벽이 그나마 자기 것 같은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미라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로 앉았습니다. 언니, 담임 선생님이 이번 주 안에 엄마 학교에 학부모 상담 오시라고 했어. 미소는 밥 뜨던 손을 멈췄습니다. 근데 내가 말했어. 미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지방일 있으셔서 안 된다고. 미소가 미라를 봤습니다. 14살짜리가 혼자 그 상황을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냥 선생님이 전화번호 남겨달래서 언니 번호 드렸어. 언니가 직접 통화하면 될 것 같아서. 미소는 잠깐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미라는 아무렇지 않은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끝이 살짝 빨개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일이 일찍 끊긴 날이었습니다. 미소가 구석에서 칩을 정리하고 있는데 장마담이 지나가다 옆에 섰습니다. 별말 없이 잠깐 있다가 툭 물었습니다. 너 대학 갈 거야? 미소는 손을 멈췄어요. 뜬금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이 공간에서 누가 대학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검정고시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 가방 안에 교재 들어있는 거 봤어. 장마담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미소는 잠깐 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니다. 반드시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바닥에서 평생 살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들 앞에 어떤 어른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이것 말고 다른 대답은 없었습니다. 장마담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칭찬도 아니었고 격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소는 그 끄덕임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요. 그날 밤 공책을 폈습니다. 오늘 테이블에서 본 패 배열을 적고 경우의 수를 계산했습니다. 계산이 전보다 빨라져 있었어요. 노트를 처음 펼쳤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굴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소는 공책 가운데쯤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아무것도 쓰지 않은 빈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 천천히 두 글자를 썼습니다. 서울대.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에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합격 문자는 오전 10시에 왔습니다. 미소는 그 시간에 하우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어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화면을 봤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수신번호, 이름, 그리고 합격이라는 두 글자. 미소는 화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크게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딱 한 칸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걸레를 다시 들고 바닥을 닦았어요. 할 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소는 알고 있었어요. 검정고시 합격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고졸 학력이 생긴 것이지 대학 문이 열린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에 가려면 수능을 봐야 했습니다. 남은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점심 무렵 장마담이 지나가다 말았습니다. 표정이 다르네. 검정고시 붙었습니다. 장마담이 잠깐 섰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봐야죠. 언제? 내년 11월입니다. 장마담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주방 쪽으로 들어가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점심 먹고 가. 칭찬도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한 끼였습니다. 그런데 미소는 그 말이 다른 어떤 말보다 좋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미라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언니 합격했지? 얼굴에 다 써 있어. 미소는 신발을 벗으면서 응이라고 했습니다. 미라가 등을 와락 껴안았어요. 14살짜리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영주는 방에서 나오더니 미소를 한번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밥 먹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12살짜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그것이었습니다. 미소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 미라가 편의점에서 사온 작은 케이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이거 1,000원짜리야. 미소는 그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이 조그맣게 흔들렸어요. 그 이후로
미소의 하루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낮에는 하우스, 밤에는 수능이었어요. 하우스 일이 끝나면 새벽 2, 3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식탁에 앉으면 교재가 펼쳐졌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이 많았어요. 잠은 많아야 서너 시간이었죠. 눈이 뻑뻑한 채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새 동생들이 일어날 시간이 됐습니다. 수학은 어렵지 않았어요. 하우스에서 2년 가까이 확률을 계산하던 감각이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속도가 달랐어요. 하우스에서 쉬는 시간이 생기면 구석에 앉아 단어장을 폈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19살이었습니다. 수능 당일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미라가 일찍 일어나 계란을 삶아놨어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죠. 미소는 그걸 들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시험장은 낯선 학교였고 교복을 입은 아이들 사이에서 미소만 사복이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어요. 문제지가 배부됐습니다. 미소는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고르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하우스에서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판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기 계산을 믿는 것. 지금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미소는 혼자 화면을 봤습니다. 수리 영역 1등급, 전 영역 고른 성적, 서울대 지원이 가능한 점수였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게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원서를 넣고 면접을 봤어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특기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미소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확률 계산입니다. 교수가 눈썹을 들었어요. 어디서 익혔습니까? 미소는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합격 통지가 온 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리통계학부 최종 합격. 미소는 화면을 보면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장마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합격했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딱 2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2마디가 긴 문장보다 묵직했습니다. 하우스에 갔더니 단골 손님들이 어색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담배 피우다 말고 칩 쌌다 말고요.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우스웠어요. 그런데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한 단골이 툭 던졌습니다. 야, 서울대 나와서 이 바닥에서 살겠어? 미소는 그 사람을 봤어요. 저는 이 바닥에서 살 생각 없습니다. 조용하고 분명한 말이었어요. 그 단골이 쿡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러면서 다시 칩을 손에 쥐었어요. 장마담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혼자 주방에서 뭔가를 하다가 입가가 살짝 올라가는 걸 미소가 봤습니다. 미소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날 밤 공책을 펼쳤어요. 합격이라는 글자 옆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시작이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은 비어 있었어요. 채워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소는 펜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창밖에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마담이 대회 얘기를 꺼낸 건 입학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열리는 정식 포커 대회였습니다. 불법이 아니었어요. 협회에서 주관하고 참가비를 내고 순위에 따라 상금이 나오는 공식 대회였습니다. 장마담은 대회 안내문을 미소 앞에 내밀었습니다. 나가봐. 미소는 그 종이를 받습니다. 참가 자격에 나이 제한은 없었습니다.
참가비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참가비가 50만 원입니다. 내가 낼게. 미소는 종이를 다시 받습니다. 대회까지 2주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봐도 됩니까? 안 돼. 장마담이 짧게 잘랐습니다. 생각할 시간 없어. 나가.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와 공책을 꺼냈습니다. 3년 가까이 채워온 노트였습니다. 폐 배열, 확률 계산, 사람 유형별 습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이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해볼 수 있다는 마음이었어요. 대회날 아침 미소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동생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조용히 준비하고 지하철을 타고 호텔 앞에 내렸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양복 입은 중년 남자들, 서류 가방 든 사람들, 335 이야기 나누는 무리들. 미소 혼자만 어렸어요. 혼자만 청바지에 점퍼 차림이었죠.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리스트를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한 번 더 봤습니다. 전미소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9입니다. 직원이 잠깐 멈칫하더니 번호표를 내줬습니다.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데 옆 테이블 남자가 슬쩍 말했습니다. 애가 왜 여기 있어? 비웃는 것도 아니었고 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기하다는 말이었어요. 미소는 아무 반응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를 당기고 테이블 위 칩을 확인하고 딜러를 봤어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하우스에서 수백 번 본 광경이었죠. 규모가 달랐고 사람들이 달랐지만 테이블은 같았습니다. 초록빛 펠트, 천, 카드, 칩. 미소는 그것만 봤습니다. 1라운드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미소는 초반에 크게 베팅하지 않았습니다. 패를 받고 상대를 봤습니다.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칩을 잡는 방식이 어떤지, 카드를 볼 때 눈이 어디로 가는지. 하우스에서 3년 동안 관찰해온 것들이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세 번째 판이었어요. 미소 앞에 좋은 패가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남자가 배팅을 올렸어요. 왼쪽 남자가 따라 올렸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 다 패에 자신이 있다는 신호였죠. 그런데 미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남자가 블러핑이라는 것을요. 카드를 받는 순간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아주 짧게, 아주 작게. 하지만 미소의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하우스에서 본 그 습관이었습니다. 좋은 패가 아닐 때 나오는 작은 버릇이었어요. 미소는 천천히 칩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콜을 선언했습니다. 패가 뒤집혔어요. 오른쪽 남자의 패는 약했습니다. 미소가 이겼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 해봐. 대단한데? 미소는 칩을 끌어당겼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준결승까지 올라간 건 오후였습니다. 탈락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빠지고 테이블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미소는 그 눈치 싸움에 끼지 않고 그냥 패를 봤습니다. 결승 상대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 대회에 여러 번 나온 사람이었죠. 자리에 앉더니 미소를 위아래로 봤습니다. 애가 여기까지 올라왔네. 인상을 구긴 건 아니었지만 그냥 놀랍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소는 잘 부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경험이 많았어요. 흔들리지 않았고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쉬운 상대가 아니었죠. 판이 길어졌고 칩이 오갔습니다. 미소는 이기다가 지고 지다가 이기는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12번째 판이었습니다. 미소에게 패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패였죠.
그런데 상대도 좋은 패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배팅을 크게 올리면 상대가 접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크게 먹지 못했어요. 미소는 상대 남자의 손을 봤습니다. 칩을 고르는 손이 아주 조금 느렸습니다. 망설임이었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미소는 배팅을 높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올렸어요. 상대가 따라왔고 마지막 패가 뒤집혔어요. 미소가 이겼습니다. 미소는 트로피보다 상금 봉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참가비 10배였습니다. 진행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수상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기자분이 계십니다. 미소는 기자 쪽을 봤습니다.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나왔습니다. 아직 얼굴이 알려질 때가 아니었어요. 미소에게는 서울대 입학이 먼저였고 동생들이 먼저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이었습니다. 미라와 영준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들어오자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땠어? 미소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겼어. 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1등? 응. 미라가 영준을 쳤습니다. 야, 누나 1등 했대. 영준은 연필을 내려놓고 미소를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잘했네. 그리고는 다시 숙제를 받습니다. 미소는 방으로 들어가 상금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공책을 펼치고 오늘 결승에서 상대 남자의 망설임을 읽은 순간을 적었어요. 손이 느려지는 패턴, 칩을 고르는 속도, 눈의 방향. 적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경험은 습관이 됐고 습관은 읽혔습니다. 미소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자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미소는 공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잠들기 직전 아주 작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큰 판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 서울대 캠퍼스는 넓었습니다. 입학식 날 미소는 혼자 왔습니다. 동생들은 학교가 있었고 장마담에게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오는 게 자연스러웠죠. 오래전부터 중요한 날은 늘 혼자였습니다. 강당 안은 가득 찼고 부모님과 함께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 어깨를 두드려주고 아버지가 사진을 찍어주는 풍경이었습니다. 미소는 그 풍경을 잠깐 봤지만 딱히 부러운 감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세계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식이 시작되길 기다리는데 옆자리 학생이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요. 부모님은요? 못 오셨어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총장의 환영사가 흘러나왔지만 미소는 그 말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학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하우스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돌아갔습니다. 입학식이 끝났고 미소는 자리에서 일어나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지만 오래 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수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수식을 쓰면 미소는 그것이 하우스 테이블에서 이미 몸으로 익힌 것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론이 실제보다 늦게 온 것이었습니다. 동기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수업이 끝나면 학교를 나왔어요. 밥도 혼자 먹었습니다. 누군가 붙으려 해도 미소가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친해지면 꼭 질문이 생겼어요. 어디 사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주말에 뭐 하냐? 그 질문들이 귀찮았습니다. 어느 날 같은 과학생 하나가 말했어요.
미소는 왜 맨날 혼자야? 같이 밥 먹자. 미소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약속 있어. 사실 약속은 없었고 하우스 가는 일만 있었지만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미소는 부담스러웠어요. 대회는 꾸준히 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크고 작은 공식 대회가 열렸습니다. 미소는 장마담이 알려주는 대회마다 참가했습니다. 처음엔 중소규모였지만 그것을 휩쓸기 시작하자 더 큰 대회로 올라갔어요. 이기는 날이 지는 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상금이 쌓여갔고 미소는 그 돈을 쪼개 썼어요. 동생들 생활비, 미라 학원비, 영준 교복값. 남으면 저금했습니다. 한 번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소는 상금 봉투를 들고 하우스로 갔습니다. 장마담 앞에 봉투를 내밀었어요. 받으세요. 장마담이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빚 갚을게요. 이자까지 계산했습니다. 장마담이 봉투를 보다가 미소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봉투를 다시 미소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돈 받냐? 짧고 낮은 말이었어요. 화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미소는 봉투를 받습니다. 그래도 한 말은 지켜야. 됐어. 장마담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그 돈 동생들 대학 적금 들어. 나한테 올 돈 아니야.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소는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목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채권자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미소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장마담은 미소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국내 대회에서 미소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포커 커뮤니티에서 먼저 퍼졌습니다. 서울대 다니는 20살 여자애가 대회마다 상위권에 든다는 것이었죠. 미소는 그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오면 거절했고 사진 찍히는 것도 피했어요. 장마담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피해?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가 언제야? 더 큰 데서 이겼을 때요. 장마담이 잠깐 미소를 받습니다. 라스베가스 생각하는 거야?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은 게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말, 국내 최대 규모 대회가 열렸습니다. 미소는 그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상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상식 후 진행 요원이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번엔 방송국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미소는 잠깐 카메라를 봤습니다. 마이크가 앞에 오고 기자가 물었어요. 우승 소감이 어떠세요? 미소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카드는 운이 아닙니다. 정밀한 계산입니다. 기자가 뭔가를 더 물으려 했지만 미소는 이미 마이크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서울대생, 여자 20살, 국내 최대 대회 우승.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미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열고 장마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국내 대회 우승했습니다. 잠시 후 답이 왔어요. 알아. 봤어. 그게 전부였지만 미소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미소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거리가 흘러가고 있었고 버스 안은 따뜻했어요. 국내는 이제 좁았고 미소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요. 무서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세계 무대는 달랐으니까요. 언어도 달랐고 사람들도 달랐고 판의 크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미소는 태어나서 한 번도 쉬운 길을 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길이 어렵다고 돌아간 적도 없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서자 미소가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학 신청서를 낸 날 지도 교수가 미소를 불렀습니다. 포커 대회 때문이라고? 교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성적이 아깝지 않나? 이번 학기 전 과목어야. 돌아옵니다. 언제? 우승하면요. 교수가 미소를 받습니다. 말리려다 그만둔 눈치였어요. 뭔가를 더 물어보려다 그냥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소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어요. 라스베가스 세계대회까지 6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소는 그 시간을 통째로 쏟아부었습니다. 오전에는 해외 온라인 대회에 접속하고 미국, 유럽, 동남아 선수들을 상대했습니다. 판 방식이 달랐고 배팅 습관이 달랐어요. 처음 2달은 졌습니다. 꽤 많이 졌어요. 미소는 그 패배를 전부 공책에 적었습니다. 어느 판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왜 졌는지 감정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3달째부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외국 선수들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수들과 달리 표정 관리는 잘 됐지만 배팅 속도에 습관이 있었어요.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리듬이 미묘하게 달랐지만 미소는 그것을 잡아냈어요. 어느 날 저녁 동생 미라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밥 안 먹어? 미소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따가. 미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를 보니 공책 2권, 노트북, 빈 물컵. 언니, 며칠째 이러고 있어. 알아. 잠은 자? 자. 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물을 채워놓고 나갔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 멈추면 이 6달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소는 그 미안함을 접고 다음 판을 열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장마담이 미소를 불렀어요. 하우스 한쪽 구석, 평소 장마담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미소가 맞은편에 앉자 장마담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경비. 미소는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됐어요. 저 돈 있어요. 알아. 그래도 받아. 미소는 봉투를 받습니다. 받으면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마담이 이어 말했어요. 이건 빌려주는 거 아니야. 그냥 주는 거야. 이기고 와. 미소는 봉투를 집었습니다. 제가 이기면 여기서 울지 마세요. 장마담이 눈썹을 들었어요. 내가 왜 울어? 울 것 같아서요. 장마담이 피식했습니다. 건방진 것.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공항은 낯설었어요. 미소는 해외가 처음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혼자 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면세 구역을 걸었습니다. 번쩍거리는 가게들, 외국어 안내 방송, 오가는 사람들. 정신이 없었죠. 비행기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나서야 숨이 좀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이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소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새벽부터 일하던 사람이 비행기를 탄 적이나 있었을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 딸이 지금 라스베가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슬프지는 않았지만 그냥 먹먹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말로 듣던 것보다 더 화려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빛이 쏟아졌고 낮인데도 네온 사인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호텔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회장은 그중 가장 큰 호텔 지하에 있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들어가니 수백 개의 테이블이 있었고 세계 각지에서 온 선수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알 수 없는 언어들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미소는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맞은편 선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중국 선수였죠.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국내 대회 성적 봤어요. 조심해야겠네요. 아기는 없었어요. 미소는 영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드에 집중했습니다. 예선은 사흘이었어요. 미소는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크게 이기는 날도 있었고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오면 그날 판을 복기했습니다. 잘한 것, 놓친 것, 다음에 바꿔야 할 것. 준결승에서 미국 선수를 만났습니다. 배팅이 공격적이고 심리전이 거친 선수였어요. 미소를 보더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어리네. 긴장되지 않아?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패를 봤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 판을 이겼어요. 드디어 결승 전날 밤. 미소는 숙소 침대에 앉아 가방 안쪽을 열었습니다. 접힌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버지 사진이었죠. 아버지가 30 초반이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그 사진을 한참 봤어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내일 결승 상대의 습관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배팅을 올리는지, 어떤 상황에서 느려지는지. 계산이 돌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결승날 의외로 결승 테이블은 조용했어요. 관중이 있었지만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미소는 맞은편 선수를 봤습니다. 40대 초반의 핀란드 선수였죠. 세계 랭킹 3위였습니다. 표정이 없고 눈이 차가웠어요. 판이 시작됐고 1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칩이 오가고 배팅이 올라가고 내려왔습니다.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상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15번째 판이었습니다. 미소에게 패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패였죠. 상대가 배팅을 높이 올렸습니다. 그때 미소는 상대의 손을 봤어요. 칩을 싸는 방식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정확했죠. 자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소는 자기 패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상대 패의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돌렸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맞춰졌어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소는 천천히 칩을 전부 밀었어요. 올인이었죠. 갑자기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상대가 미소를 봤어요. 긴 침묵이 이어지고 상대가 콜을 선언했습니다. 패가 뒤집혔습니다. 미소가 이겼어요. 함성이 터졌지만 미소는 그 소리를 먼 곳에서 듣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눈앞에 칩이 쌓였습니다. 진행 요원이 다가오고 트로피가 전해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을 한번 깜빡이며 흘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 수는 없었어요. 카메라가 쏟아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시간 한국은 새벽이었죠. 장마담은 혼자 작은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미소가 트로피를 들고 있었어요. 장마담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소매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자막에 한 줄이 떴어요. 한국인 최초 20살 세계 챔피언 전미소. 귀국 공항은 시끄러웠습니다. 취재진이 나와 있었고 카메라가 여러 대였어요. 미소는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보니 달랐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마이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소는 표정을 정리하고 걸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다음 대회 계획은요? 서울대 복학은 언제 하실 건가요? 미소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미소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거리가 흘러갔어요. 오래 비운 것도 아니었는데 낯설었습니다.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을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현관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미소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옷이 낡았고 머리카락이 산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자식들 버리고 도망간 박양자였어요. 미소가 18살 때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뺨이 꺼져 있었고 눈밑이 거뭇했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미소는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소야.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축하해.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봤어. 잘했다. 어머니가 웃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돈이 좀 필요한데.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미소는 어머니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동생 미라가 거실에 있다가 어머니를 보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영주는 마침 없었습니다. 미소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잘 살았네. 감탄인지 비꼬는 건지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어요. 미소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여기저기. 어머니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일도 해보고 지방도 가보고 쉽지 않더라. 미소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어디서 뭘 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얼마 필요해요? 어머니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미소는 잠깐 생각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뒤섞여서 정리가 안 됐죠. 그냥 피부치라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전에 장마담에게 주려 했던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당연한 듯 받으며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미소는 장마담 하우스 근처를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골목 입구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머니였습니다. 하우스 쪽 골목을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마담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오늘 박양자 씨 왔었어. 들여보내지 않았어. 미소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소야. 장마담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네가 결정해야 해. 전화를 끊고 미소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거기 가지 마세요. 어머니는 처음엔 시치미를 뗐어요. 어디? 알잖아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이야. 그쪽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우스 근처에만 얼씬거리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흘 뒤 뉴스가 났습니다. 미소는 학교 도서관에서 핸드폰 알림을 받습니다. 포털 뉴스 제목이었습니다. 세계 챔피언 전미소, 미성년 시절 불법 도박장 고용 의혹. 기사를 열었습니다. 제보자는 익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상세했습니다. 미소가 18살에 하우스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 장마담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것. 미소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확실했어요. 장마담이 하우스 출입을 막자 안갚음으로 언론에 꼰질러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기 딸 이름을 팔아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장마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소를 이용하지 않고 키워준 사람이 미소 때문에 곤란해진 것이었습니다. 미소는 장마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요. 나 괜찮아. 네가 나설 필요 없어. 미소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합니다. 미소는 방송국에 직접 연락했어요. 마침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던 중이라 가장 큰 방송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소는 말했습니다. 전부요. 촬영 전날 밤 장마담이 찾아왔습니다. 안 해도 돼. 미소는 차를 내밀었어요. 앉으세요. 진짜로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미소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니까요. 장마담이 미소를 봤습니다. 말리려다 그만뒀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한번 마음먹으면 돌아서지 않는다는 걸요. 울지 마세요. 미소가 말했습니다. 장마담이 눈썹을 들었어요. 내가 왜 울어? 울 것 같으니까요. 장마담이 헛웃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미소는 의자에 앉아 정면을 봤습니다. 떨리지는 않았어요. 하우스 테이블에서 처음 콜을 선언하던 날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서워도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소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요.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미소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보상금, 어머니의 도박, 사라진 밤. 하우스 앞에서 혼자 섰던 18살의 이야기. 장마담이 밥 한 그릇을 내려놓던 새벽. 검정고시 교재를 담배 연기 속에서 펼치던 날들. 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있었던 대로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죠. 처음엔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울었습니다. 어린 딸을 두고 도망간 어머니, 그 딸이 동생들을 먹여 살린 이야기, 자신을 키워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카메라 앞에 앉은 것. 미소 핸드폰에 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미소는 화면을 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에 전원을 껐습니다. 미라가 옆에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잘했어.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인지는 몰랐지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장마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인터뷰 방송이 나간 지 열흘 뒤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미소가 하우스에서 일한 건 사실이었지만 강제 고용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소가 자발적으로 찾아가 스스로 일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마담이 법원 건물을 나오는데 미소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 블록쯤 걷다가 장마담이 먼저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 아직요. 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편지는 그날 저녁에 썼습니다. 미소는 식탁에 앉아 종이를 폈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다만 쓰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죠. 짧게 썼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잘 사세요. 봉투에 넣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내던 주소로 보냈습니다. 배달이 될지 안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보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미소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울 것 같지도 않았고 홀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묵혀둔 것을 마침내 정리한 느낌이었어요. 박양자 소식이 들어온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지방 경찰서였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소는 말없이 들었어요. 통화가 끝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박빚도 갚지 못한 채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했습니다. 지방 어딘가 모텔 방이었다고 했습니다. 미소는 한동안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슬픔인지 아닌지 미소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미라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영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고 장마담은 부르지 않았는데도 와주었어요. 영정 앞에 서서 미소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미소가 기억하는 어머니보다 훨씬 젊은 얼굴이었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왜 울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미소 옆에 미라가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영준이 있었습니다. 미소는 2 사람 손을 한 손씩 잡았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작별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장마담이 미소에게 말했습니다. 하우스 정리하려고. 미소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요? 이번 달 말. 장마담이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오래 했지. 이제 됐어. 하우스 마지막 날은 평일이었습니다. 단골들이 하나씩 왔다 갔어요. 다들 그냥 왔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오래 드나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 공간에 왔다가 각자의 쓸쓸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장마담이 불을 껐습니다. 오래된 조명이 꺼지면서 공간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소는 그 어둠 속에서 이 공간에 처음 들어오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18살 무릎이 떨리는데 목소리는 떨지 않으려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장마담이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뭐하고 살지. 미소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장마담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희랑 사세요. 장마담이 미소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뭐, 같이 살자고? 방 있어요. 장마담이 한동안 미소를 봤습니다. 할 말을 찾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생각해봐요. 미소가 먼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래 생각하지는 말고요. 장마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 나왔습니다. 그해 가을 미소는 월드 시리즈 결승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아니었습니다. 마카오였습니다. 세계 각지의 선수들이 모이는 더 큰 대회였습니다. 미소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 한 번도 테이블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결승 마지막 판 미소는 패를 받아들고 상대를 봤습니다. 스페인 선수였습니다. 랭킹 1위였습니다. 표정이 없었고 손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쉬운 상대가 아니었죠. 그런데 미소는 알아챘습니다. 이 선수가 마지막 패를 받는 순간 눈이 딱 한 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주 짧게, 아주 작게, 좋은 패가 아닐 때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우스 첫 해에 익힌 것이었어요. 오래된 감각이었습니다. 미소는 칩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올인이었습니다.
함성이 터지고 트로피가 미소에게 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미소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카드는 운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산입니다. 처음 국내 대회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미소는 그 말을 처음부터 믿었고 지금도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마담이 부엌에 있었죠. 결국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오래 안 했다고 했습니다. 짐도 별로 없어서 그냥 왔다고 했어요. 미라가 상을 펴고 영준이 수저를 놨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장마담이 국그릇을 미소 앞에 내밀었어요. 미소는 그릇을 받아들고 고개를 들어 장마담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와버렸어요. 엄마.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탁 전체에 정적이 흘렀어요. 미라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준이 미소를 봤습니다. 장마담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미소를 봤습니다. 눈가가 움직였습니다. 참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마담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밥 먹어. 미소가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미라도 웃었습니다. 영주는 피식하더니 밥을 떴습니다. 웃음소리가 식탁 위로 번졌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가장 낮은 바닥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결국 자기 손으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그 밥상 위에 뜨거운 국이 있었고 웃음소리가 있었고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